어머니, 이게 사건이 경찰 조사서 받고 검찰 조사서 받았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셨어요? 하면 우리 애가 초범인데 그럼 초범이면 다 기소해 아니에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범일지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년 사건에 대한 개관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보신 분 위에 URL 클릭해 주시면 개관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그리고 소년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처분을 결정할 때 8가지 요소를 보거든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소년, 학폭 사건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는데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고 또 그 사건이 크게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기소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을 건 기소에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까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사랑 선도위원이라는 위원분들이 해당 검찰청마다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이 법사랑위원으로 검찰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위원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의 기간 동안 아이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면에서 만나서 요즘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이한테도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선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사한테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사랑위원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교육조건부 기소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같은 혹은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을 방지하는 교육을 몇 시간 들어라, 그렇게 들으면 내가 한번 용서해줄게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소년은 교화의 대상이라고 검찰도 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아직 성인만큼 100% 발달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을 하더라도 아이를 최대한 개선시키고 교화시키는 것이 소년 사건 처리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이 소년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요소들을 주되게 볼까? 8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 번째, 연령을 봅니다.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나이가 어릴수록 교화의 선도의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는 기소유예 이유를 작성을 불기소 결정문에 해야 되는데요. 아이의 나이가 어릴 때는 피의자는 초범으로 만 15세의 소년이다 라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조금 더 선처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예 한 번도 경찰서에 와본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전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과가 있는지 초범인지, 전과가 있다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년재판으로까지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죄명이 지금 내 앞에 온 사건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 이런 이 동종 전과 유무에 대해서 검사는 살핍니다. 세 번째는요, 개전의 정이 있는가죠. 아이가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한 달에 150건, 200건씩 처리하잖아요. 그럼 150명, 200명의 피의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다 검찰청에 불러서 소환을 조사해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경찰 때 이 소년이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 얘가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있네. 그래도 얘가 이 경찰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럴 수 있겠다. 개전의 정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경찰 때 조사받은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검사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소년이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소년 중에는 아예 학교를 자퇴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검사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선처를 했다가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일정한 가정 환경이 있고 또 소년이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검사가 선처를 해줄지, 아니면 보호 처분으로 넘길지, 아니면 형사재판까지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만약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소년이 가출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출 상태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소년범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 최대한 아이의 성행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부모 하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이든 검찰이든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얘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면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가출을 해버려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선처해주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에 가출 경험이 있는지 현재 가출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자, 6번째는요. 재범의 가능성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어머니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법원, 그러니까 소년재판까지 회부된 다음에야 변호사를 이제 부랴부랴 찾는 경우가 있는데 물어봐요, 제가. 어머니, 이게 사건이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셨어요? 하면 우리 애가 초범인데 그럼 초범이면 다 기소해 아니에요? 아니 난 이렇게 법원까지 갈 줄은 몰랐지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범일지라도 걸린 게 처음이야. 그전에도 많이 했어. 대표 중에 뭐예요? 카찰. 애가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렸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그 여자애가 신고를 해요. 경찰이 후다닥 와서 아이 핸드폰이랑 아이 태블릿 PC를 가져갔어. 복원해보니까 걸린 게 2번이지 그 전에 많이 해왔어. 그러면 그걸 초범이라고 과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볼까요? 이럴 때는 얼마나 범행 기간이 지속됐는지, 얼마나 잦은 횟수로 이러한 몰카행위를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걸린 건 처음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검사가 사건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7번째는요. 가족들이 이 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품행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지,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랄지 성행을 교정하는 부모의 의지가 얼마나 투철한지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소년전담 검사로 있을 때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소회라는 선청해줄 때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고요. 아이한테는 반성문을 직접 쓰라고 했고 부모님한테도 아이가 정확히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양육계획서, 또 아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아이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가세요 라고 제가 주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가 아이의 성행, 품행을 개선하는 데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보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년 성범죄도 있지만 아이들이 슈퍼마켓이나 문방구 같은 데서 절도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지 아니면 합의서는 못 받았더라도 그 피해품을 돌려줘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피해품 자체가 없어졌지만 해당되는 금원만큼을 그 주인에게 변상해줬는지 이런 것들도 또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검사가 주의 깊게 보는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검찰에서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가 소년 사건의 처분의 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내 자녀가 소년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할 때는 이 8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 사건이 잘 끝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건지 한번 부모님 스스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